와라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녁은 다들 드셨나요? 제 목소리가 잘 들리는지 체크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워라 반갑습니다. 워라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월드클래스 청년님들 어서오시오. 반갑습니다. 제가 아니 ASMR 하는 건 아니고 계속 밖에 있다 방금 들어왔는데 배고파하고 라면 뜯어 먹고 있어요. 츠가님이랑 여러분들 다 저녁 드셨죠? 약간 시작 부분에서만 조금 배고파갖고 살짝 먹을게요. 네, 생라면 지금 스프 뿌려서 먹고 있어요. 이건 맛있어요, 되게. 뿌셔뿌셔 맛있잖아요. 네, 워라 어서오세요. 원래는 네, 워라 어서오세요. 스카이님도 어서오십시오. 원래는 출근하기도 해서 오늘 쉬려고 했는데 오늘 또 소식들이 또 들렸네요. 이 타이밍이 기가 막혀요. SBI 그룹이 또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있는데 우리 키타오 할배 또 이제 IR 그 주주들을 위해서 관련해서 프리젠테이션을 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했더라? 뭐 어느 지역인지는 기억 안 나요? 안 나는데 한 개 있어갖고 그게 또 올라오는 바람에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공유드릴 내용이 있어서 키게 됐고, 또 하나는 이제 시아은행이 밀당이 장난이 아니에요. 막 들었다 놨다 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도 오늘 트위터를 열심히 하셨어요. 또 시아은행께서. 그래서 그 관련돼서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거요? 그냥 먹고 있는 것만 꿀떡 생겨 넘기고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저녁은 다 드셨죠? 시간이 늦은 시간이라 다 드셨을 거라 생각되네요. 지금 축구 하나요? 축구 봐야 되나? 제니스님도 워라 반갑습니다. 머니글의 민수설은 이따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거두절미하고 오늘 소식들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보면은 후쿠오카에서 했네요. 네, 후쿠오카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장소와 날짜가 뭔가 익숙하지 않나요? 굉장히 익숙하실 겁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6월 8일 바로 내일입니다. 토요일 저녁 몇 시부터 했죠? 18시부터 했나요? 저녁 그러니까 오후 5시인가 6시부터 내일 후쿠오카에서 G20 정상 국가들의 그 재무 관련된 중앙은행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모여갖고 실무자 회의를 갖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회의를 갖는 아젠다 중에는 크립토 커런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암호화폐 뭐 적용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암호화폐 때문에 각 국가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자금 세탁 방지라던가 또는 테러 자금 조달 관련된 것들을 논의하기 위해서 내일 모이는 거거든요. 네. 어쨌든 간에 지금 후쿠오카에서 지금 이런 시기에 비슷한 시기에 발표를 한 것도 결코 우연은 아닐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발표한 내용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라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제가 자체 제작한 뿌셔뿌셔입니다. 그냥 생라면 뜯어갖고 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한 가지 이제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제가 한 가지 큰 방향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작년 회계연도 보고서 설명드릴 때 제가 이 얘기를 했던 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뭐라고 평을 했냐면은, 기존의 보고서랑 다르게 머니탭이라던가 이런 거를 본인들이 어떻게 활용할지 이런 디테일이 첨가돼서 전략적으로 뭔가 디테일한 내용들이 공개가 돼서 되게 좋은 것 같다. 이걸로 뭘 어떻게 활용해서 어떻게 시장을 장악하겠다는 그 내용들이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다라는 표현을 드렸었잖아요. 이번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거는 거기에 디테일이 더 추가됐어요. 그냥 마치 그거랑 비슷합니다. 그냥 뭔가 비즈니스 시작하기 전에 약간 추상화 단계에서 뭐 이런 목표를 우리는 뭐 이렇게 한번 달성해 보려다. 약간 이런 추상화식으로 얘기하던 게 지난 보고서에서는 약간 일정이라던가 구체적인 방법이 가미가 됐다고 하면 이번에 거기에 살을 더 붙였어요. 그러니까 좀 더 쪼개갖고 자세한 설명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예, 워낙 반갑습니다. 유통기한 지나려면 세상에 저는 사양할게요. 자, 어쨌든 그래서 살이 더 붙어갖고 굉장히 이번에도 볼거리가 좀 있어요. 얘네들이 구체적으로 뭘 하고 싶어 하는지 그런 게 드러나는데 같이 그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부분은 그냥 쭉 넘어갈 거예요. 사실 SBI 그룹이 손대고 있는 게 되게 많거든요. 뭐 보험이라던가 주식이라던가 뭐 금융 관련된 거 다 손대고 있어요. 막 심지어 이제 정보보안 사업도 하고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이오 테크놀로지 이런 것도 하고 있거든요. 생명공학 관련된 것도 하고 있고 손을 잔뜩 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깡그리 무시하고 그냥 가겠습니다. 우리랑 상관없는 거 과감히 버리고 갑니다. 이거 전체적인 그룹 차원의 비전이 있는데 이것도 버리겠습니다. 과감히 버려요. 다 필요 없어요. 이런 것도 버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설명드린 거라 이런 것도 버리고요. 버리고 버리고 필요 없는 거는 과감히 쭉쭉쭉 버리고요. 이거는 조금 연관성이 있기는 한데 이것도 그냥 버리겠습니다. 버릴게요. 저거까지 설명을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리고 꼭 알아야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버리겠습니다. 버리고 이런 부분들 다 버리고요. 버리고 우리한테 중요한 거 이제 나오기 시작하겠네요. 여기부터 나오기 시작할 건데 볼게요. 이제부터 이건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거라 중복되는 거는 버리고 갈게요. 추가된 내용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버리고 계속 버리고 있어. 버리고요. 버리고요. 이것도 지난번 설명드린 거예요. 과감히 버릴 건 버립니다. 계속 중복 설명 피해야 되니까요. 필요 없고요. 이건 재미삼아 한번 보세요. 지금 SBI 그룹이 투자해놓은 회사들이거든요, 다. 근데 빗썸에도 돈이 들어가 있어요. SBI 돈이. 네. 재밌어요. 여기도 들어가 있어요. SBI 돈이. 몰랐습니다. 진짜 투자를 여기저기 문어발식으로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필요 없고 넘어갑니다. 이제 나오기 시작하네요. 여기서부터 이제 봐야 될 내용인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볼 내용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이게 재밌는 게, 여기서 저는 깜짝 놀랐던 게, 지난 보고서에 아마 제가 놓쳤을 수도 있는데, 아마 놓치진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없었거든요? 이 회사 존재가. 이 회사, 잘 보세요. 아래 뭐라고 적혀 있는지. 크립토 에셋 마켓 메이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BI 알파 트레이딩이라는 회사의 이름이고, 심지어 투자가 지금 단위가 빌리언 단위거든요. 엔화로 빌리언 단위예요. 그러면 4.2면은 42억 엔이 투자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우리나라 돈은 420억 정도 되겠죠? 맞죠? 1000원이 100엔이죠? 네, 제가 일본에도 가본 적이 없어갖고 아마 맞을 겁니다. 420억 원 투자돼 있고, 예상하기로는 이제 수익이 0.7이니까 7억 엔 정도 된다. 한 70억 정도 이제 예상 이익을 산정하고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사실 이 규모랑 예상되는 수익 범위보다 더 중요한 건 이런 회사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위에 보시는 게 SBI VC, 바로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라고 할 수 있는 녀석이고요. 아래는 마켓메이커, 크립토에셋 마켓메이커입니다. 오더북 쌓아줄 친구. 그 전용 회사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SBI 본인들이 이제 플랫폼인 SBI VC 암호화폐 거래소도 만들고, 그 안에서 유동성을 이제 제공할 마켓메이커 역할을 할 회사까지도 만들었어요. 좀 재밌죠? 지금 3박자가 고루 갖춰져 있는 겁니다. 그냥 엑스라피드 할 때 여러분들 뭐가 중요하다고 했죠? 엑스라피드든 아니면 XRP로 세틀먼트 할 때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거, 리퀴디티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이 리퀴디티 만들어주는 거는 마켓메이커거든요. 얘는 아예 이거를 본인들이 준비해놨어요. 이걸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친구들이 아주 그냥 대놓고 XRP 미는 수준이구나, 이거를 또 한 번 느꼈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필요한 걸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놀랬고요. 그리고 지나가서 쭉쭉 갑니다. 자, 여기에서 언급이 나옵니다. SBI VC 여전히 여기 단어만 바꿨어요. 이게 커맨스라고 돼 있는데, 원래 지난달에는 여기를 비긴이라고 했던 것 같거든요. 비긴 또는 뭐 스타트, 아무튼 이 단어가 아니었어요. 이거 똑같아요. 의미가 스타트나 비긴이랑 비슷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번 보고서에도 마찬가지로 써있어요. SBI VC 이 서비스는 즉시 시작될 것이다. 뭐가 되면은 이 크립토 에셋 관련 법이나 규제가 변화되면 즉시 시작될 거라고 아직도 얘기하고 있고, 이 예정일도 7월로 그대로 잡고 있습니다. 2019년 7월로 잡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본인들 그 비트코인 캐시를 상폐하기로 결정하면서 이때 본인들이 상장 기준을 밝혔죠. 이거 51% 공격이 없는 거. 그러니까 이거 사실 엄밀히 따지면 비트코인도 걸리는데, 어쨌든 비트코인은 용인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넘버원이다 보니까 용인을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이유 때문에 비트코인 캐시는 굿바이 시켰죠. 참고하시고요. 그 밖에 여러 가지 하드포크의 위험이 없는 거,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합니다. 리퀴디티라던가 세이프티, 프로피터블, 이런 것들 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얘기가 되는 게 FX, OTC,
이런 언급들을 합니다. SBI도 FX 트레이드라고 외환 관련된 거 담당하는 회사가 있거든요. 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같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 크립토 에셋 레버리지를 만든다고 하죠. 예. 여러분들 이 의미를 알고 계시죠? 예. 크립토 에셋 그 보유를 하게 되면, 홀딩하게 되면은 홀딩 비용을, 리스크를, 가격 변동성 때문에 생기는 홀딩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선물시장 이런 거, 레버리지, 마진 이런 거 이용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거를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레버리지 트레이딩. 네. 이 기관들이 보유할 때 정말로 필요한 거거든요. 지금 그거를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위에서. 그래서 보시면은 이따가 나중에 또 저게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올 때 자세히 또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거는 지금 이제 캐시 없는 그런 세틀먼트, 그 이제 일본에서 퍼지고 있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이거 보이세요? 예정상이 아직 스케줄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정인데 7월, 7월에 Transfer of Monetary Related Asset, 이 에셋에 뭐까지 들어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여기에서는 이제 범위는, 이 문구상의 범위는 XIP까지도 포함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면 에셋으로 이름을 박았거든요. 그래서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갖고는 뭐 엑스라피드 의미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힘들고, 다만 문구상으로 그 범위까지 확대해서 볼 수 있는 범위기는 합니다. 이렇게 박아놔서요. 마침 그리고 7월에 뭐가 오픈되죠? SBI VC. 그리고 이따가 시아문에 관련된 거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이게 시기가 다 맞물려 있어요, 모든 게. 그래서 이따가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문구에서는 뭔가 엑스라피드 관련된 게 이때 시작할 가능성도 있다, 모니탭이.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요. 이거는 기존에 있던 거라 이제 한번 그냥 보시면 되고, 주목되는 건 다시 설명 안 드릴게요. 여기에서는 이제 모니탭 갖다가 할 수 있는 것들 얘기하는데, 이제 빅데이터 결합해서 이제 모니탭을 쓰다 보면은 모니탭 사용자들의 데이터 추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소비 경향이라던가 이런 패턴을 파악해갖고 좀 더 효율화시키는 데 쓸 수 있겠죠. 뭐 그런 얘기들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크레딧 카드 시장에 대해서 모니탭, 상인들, 머천트들한테 모니탭을 이렇게 QR코드 방식으로 결제 수단으로 제공해주면은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 뭐 수수료도 낮고요. 그리고 돈이 바로 전달되기 때문에, 신용카드 썼을 때는 돈이 상인들한테 전달되는데 시간이 꽤 걸리죠. 그런 면에서 다 압도적이기 때문에 그런 데서 이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죠. 이제 R3는 블록체인 플랫폼을 제공하는 회사고, 리플사는 이제 세틀먼트 관련된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물론 이제 페이먼트 시스템도 제공하지만요. 궁극적인 목적은 이제 세틀먼트니까. 어쨌든 이거 조인트 벤처 약속자 만들어갖고 이런 식으로 꿍짝꿍짝 해갖고 매번 얘기하듯이, 최근에 키타오 할아버지 맨날 그 얘기하죠. R3와, 그러니까 R3의 블록체인 플랫폼을 이제 다방면으로 적용하고 그 안에서 세틀먼트를 XIP를 쓰도록 하겠다. 본인들이 하겠다. 본때를 보여주겠다. 맨날 그 얘기 하잖아요. 이번에도 혜연비님이 일본어를 잘 하시나봐요. 그래서 혜연비님이 이제 트위터에다가 글을 올려주셨는데, 그 키타오 회장이 직접 프리젠테이션은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면서 얘기를 해줬는데, 키타오 회장이 이번에도 그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XIP 글로벌 세틀먼트로 만들겠다고 그 얘기를 했대요, 이번에도. 그것과 관련된 PPT 화면이고, 쭉 이어서 볼게요. 요거 하하, 나 진짜 얘네들 진짜 정말 많은 걸 노리고 있는 것 같아. 이 친구들 지금 보면은 크립토 에셋 관련된 뭐 인덱스 펀드라던가 여러 가지 상품, 파생 상품 출시할 수 있잖아요. 파생 상품 출시할 수 있는데, 뒤에 보시면은 이 STO라는 개념 나오죠. Security Token Offering. 그러니까 그겁니다. 뭐 주식 같은 거
또는 이제 부동산 같은 것들 토큰화 시킨 거를 이제 STO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얘기하는 거는 얘네가 예정하는 거는 이제 크립토 에셋 관련 법이 일본 법을 얘기하는 거죠. 2019년 6월에 확장될 수 있을 걸로, 그냥 변화가 있을 걸로 기대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STO를 본인들이 사용하겠다. 본인들이 이제 증권회사가 있으니까 SBI 시큐리티스라고 있죠. 그러니까 거기 통해서 이제 판매를 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중요한데요. 얘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XRP 직접 홀딩하려면은 가격 변동성 이런 문제들 때문에 홀딩하는 비용이 발생하는데, 그거를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 수단은 뭐죠? 바로 선물시장이나 마진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지금 거기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여기 나와 있죠. 크립토 에셋 해칭, such as swap trading. 그러니까 swap trading 같은 걸 통해서 크립토 에셋 해칭을 하겠다. 예, 여기 나와 있다시피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리스크 컨트롤 하도록.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이미 준비가 돼 있는 겁니다. 이 친구들. 예. 지금 보이시죠? 그래서 이 회사에 투자를 했다. 미국에 있는 회사고, 이거 일본 내에 있는 회사고. 예, 그래서 금융기관들이 해칭을 할 수 있는 수단들을 제공하는 거. 예, 얘네 다 준비해놨어요, 지금.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중복되는 것들을 빼고 이번에 추가된 내용,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려야 될 내용만 쭉쭉 넘어가면서 설명드렸는데,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내용 중에 일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이템 7월에 예정돼 있는 거, 그 에셋의 크립토 에셋인지 또는 디지털 에셋인지 아니면 크립토 커런시를 얘기하는 건지 정확하게 명시는 안 됐지만 7월 예정상으로는 모니탭이 그 모니탭과 릴레이티드 에셋이라고 되어 있죠. 관련 있는 자산, 그거를 이제 트랜스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문구상의 범위로는 XRP까지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그 단서가 더 제공이 안 돼서 반드시 그게 XRP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앞으로 시아은행건도 설명을 할 거고, 그리고 SBI VC가 7월로 잡혀 있죠. 그리고 지금 보신 것처럼 XRP 직접 홀딩하고 이런 것들을 쓰는 데 있어서 그 걸림돌이 될 만한 녀석들에 대한 대비책을 본인들이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동성 부족하면 쓸 수 없는데, 아까 보신 것처럼 SBI 알파 트레이딩이라는 자회사가 갑자기 갑툭튀로 튀어나왔죠. 그래서 거기에 적혀 있듯이 마켓메이커라고 친절하게 설명되어 있죠. 심지어 그냥 마켓메이커도 아니라 크립토 에셋 마켓메이커라고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오 마이 갓, 유동성 공급도 지네들이 할 자회사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또 해칭할 수단이 필요하다고 했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보이시는 화면 있죠? 여기에 그게 이미 언급이 돼 있습니다. 준비가 다 끝나 있어요. 상당히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좀 약간 SBI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으로 봤을 때, SBI VC는 사실 작년부터 오픈이 되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올해까지,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도 오픈이 제대로 안 되고 있죠. 일반적인 거래소 형태로는 아직도 오픈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본인들의 그런 기존에 예정했던 일정들을 못 지켜갖고, 그건 확실히 두들겨 맞을 일인데, 오늘날에 와서 이제 보니까 이들이 준비가 안 돼서 오픈을 못 했다기보다는 사실 지금 SBI VC 오픈 일정 자체를 본인들 자국 내 법의 그 바뀌는 시기를 맞춰서 하고 있잖아요. 사실 결과론적으로 지금 보면은 일본 법 때문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누가 봐도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죠. 지금 이 설명하는 내용들을 보면요. 그래서 아마 늦었던 것 같고, 이제 그게 정비가 돼서 법의 제약 없이 오픈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7월, 이제 한 달 남았는데, 이번에야말로 일본 법도 이제 기사로도 나왔죠. 통과가 다 됐죠. 시행일만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게 환경이 조성된 만큼 이번에는 확실히 뭔가 보여줘야겠죠. 기존처럼 자꾸 딜레이 또 시켰다간 키타오 할배의 뒤통수 좀 맞겠죠. 그래서 저희가 노인 공경을 할 수 있게 이번에는 약속을 잘 지켜갖고 입만 턴다 이런 얘기 들으시지 말고 우리한테 좀 박수 좀 받는 키타오 할배가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굉장히 고무적인 내용들이 이번에 많았던 것 같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에 추가해서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예, 본인들 마켓메이커 역할을 할 자회사까지도 만들어 놓고 해칭할 수단까지도 준비를 해놨습니다. 예, 확실히 준비가 많이 돼 있기는 해요. 내용들을 보면. 자, 그래서 그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자, 두 번째, 지금 시아은행도 이제 결코 이것과 연관이 없는 게 아니라서 설명을 바로 드릴 건데요. 자, 드리겠습니다. 빠밤빰빰빰. 이 사람도 JIP 했네. 아, 웃겨. 이제 시암으로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아유, 웃겨갖고, 진짜. 자, 시암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암이 정말 지금 무슨 삽질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 이 친구들 너무 재밌어요. 자, 약 한 3, 4시간 전쯤에 이런 트윗을 남겼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We are so sorry. 매우 미안해요. 라고 하면서, previous information. 그래서 전에 제공한 이 정보, 예, 그리고 전에 포스팅에서 제공한 전 정보에 대해 미안하다는 사과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현재로서는 we have no plan, 계획이 없답니다. 어느 거에 대한 XIP를 사용할 계획이 없대요. 그러니까 전에 뭐 자꾸 XIP 시스템 얘기하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안하다, 잘못된 정보를 줬다. 현재로서 우리는 XIP를 사용할 계획이 없다라고 남겼습니다. 한 4시간인가 밖에 안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 얘네가 정말 밀당의 고수인 건지 아니면 좀 바보인 건지 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거 남기고 나서 또 이런 트윗을 남겼습니다. 네. 뭐라고 남겼냐면요. currently, 현재 we are using Ripple 블록체인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우리는 리플의 블록체인 테크놀로지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 리플의 블록체인 테크놀로지는 뭐냐면 which 하면서 is xRapid라고 적어놨어요. From JIP to THB. 이건 태국을 얘기하는 거고요. JIP는 저는 아무 생각이 없어서 당연히 일본을 의미하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이라고 생각했는데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일본에서 태국으로 가는 그 구간에 대해서는 xRapid를 쓰고 있대요. 명확하게 표기를 했죠 또. 불과 아까 XIP 사용할 계획이 없다고 얘기한 게 얼마 안 됐는데 정반대되는 얘기를 1시간도 안 돼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As of now, 현재로서는 we have no plan for any other type of transfer. 그 어떤 다른 타입의 돈을 보내는 방식에 대해 계획이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일본에서 태국으로 이제 리플사의 블록체인 테크놀로지 쓰는 그 본인도 정확하게 명시한 엑스라피드 이해에는 다른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주 갖고 노는 거죠 저희를. 그러니까 만약에 이 엑스라피드와 XIP의 차이, 그러니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데도 이런 식으로 트위터를 남기면 저희를 기만하고 갖고 노는 행위인데, 아마 사업을 하는데 이거를 알면서도 우리를 좀 약간 장난치겠다고 이러진 않겠죠. 당연히 상식적으로 봤을 때요. 물론 상식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저희가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겠지만, 일단은 우리 입장에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 장난은 안 칠 거예요, 고의적으로. 나중에 무슨 욕을 먹으려고 그런 장난을 치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이 트위터 아마 소셜미디어 담당 직원일 텐데, 우리나라도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뭐 전화 응대하는 그 뭐라 그러죠? 콜센터 직원들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전화 응대를 하는 본인 회사의 업무를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않죠. 그러니까 어떤 고유 업무에 대해서 고객들이 질문을 하면 콜센터 직원들은 어떻게 하죠? 보통? 이거는 그냥 미디어 쪽을 대응하는 고객 응대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제 해당 부서, 고유 부서, 그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에 질문을 하겠죠. 자, 고객이 XRP 쓸 계획 있냐고 질문했는데 뭐라고 답변해야 돼요? 알려주세요. 이러겠죠? 그러면 이제 해당 부서에서 XRP 쓸 계획은 없다고 전해라 이러면은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받아 적어서 안내를 하겠죠. 마찬가지로 고객이 엑스라피드 쓰냐고 묻습니다. 어떻게 답변해야 돼요? 그러면은 엑스라피드 지금 일본에서 태국 구간만 쓰고 있는데 그렇게 답변하면 돼요. 그걸 들었잖아요. 그럼 그렇게 응대를 하겠죠. 그리고 이 응대 과정에서 이제 해당 부서가 얘기해 준 거를 기계적으로 알고 있겠죠. 이런 경우에 이런 식의 답변은 가능하겠죠. 만약 이제 그렇다고 가정하면 일반적으로 실제로 그러니까요. 전화 응대하거나 소셜미디어 담당 직원들은
고유 부서가 하고 있는 일이 정확히 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상식적으로 비춰봤을 때 그렇게 예상할 수 있는데, 만약에 실제로도 그렇다면 아마도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XIP가 뭔지 잘 모르니까 해당 부서에서는 XIP를 쓸 계획이 없다고 얘기한 걸 직접 들고 쓰는 거는 현재로서 없어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엑스라피드를 쓴다고 했으니까 그거 그대로 받아 적어서 답변을 했겠죠. 아마 이거를 소설 쓰긴 힘들죠. 엑스라피드에 대해 잘 모를 텐데. 그래서 아마 그런 정황을 미뤄볼 때 엑스라피드를 쓰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일본에서 태국으로. 근데 참 이게 해프닝이 지금 몇 주째 계속되고 있는데, 이것도 잘못 썼어요. 일본 엔화를 표기할 때는 JPY라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JYP라고 했습니다. 박진영이 쓰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소셜미디어 담당 직원이 박진영을 좋아하는 건지 JYP라고 적어놨어요. 어쨌든 이런 사선 실수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지금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아마 방금 여러 가지 가능성 그리고 상식선에서 비추어 봤을 때 이럴 거라고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쓰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어제도 보여드렸다시피 다시 한번 볼게요. 태국과 일본 구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리프사 홈페이지에도 계속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콜레러럴 가면은 있어요. 이미 SBI 레밋의 케이스 스터디로 이미 태국과 일본 간의 엑스커런트를 통한 송금이 이미 작년부터 되게 강조가 되어 있거든요. 보시죠. 재팬 앤 타일랜드라고 되어 있죠. 이미 그거를 하고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SBI 부시가 이제 이미 존재를 하고 있었고요. 태국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거래소 뭔지 모르겠어요.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시아은행도 이미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작년 11월 중순에 싱가포르 핀테크 페스티벌 때 디지털 에셋을 세르먼트로 쓴다는 얘기도 했었죠. 이런 정황들이 하나하나만 놓고 봤을 때는 XIP를 쓴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하기 힘든 것들인데, 이런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정황들, 이거 하나하나를 퍼즐처럼 하나로 엮어놓으면은 딱 하나를 가리키고 있죠. XIP를 쓰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황까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말은 이제 100%라고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사실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 같아요. 일본에서 태국 구간은 이미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7월 돼서 만약에 이제 SBI 계획대로 SBI VC가 공식 오픈되고, 그와 관련된 아까 보셨던 내용들이 가시화돼서 공식적으로 공지가 되면은 그때 모든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맞다고 하면 시아은행 역시도 한 7월쯤에 관련해서 공지를 내놓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되게 기대가 되네요. 한 달 남았는데 우리가 지금 여러 정황들을 살펴 미뤄볼 때 이럴 가능성이 높은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럴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기대도 되고요. 그래서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여러분들이 시아은행 관련해서 보실 때는 만약 지금 쓰고 있지 않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XIP를 쓰게 될 겁니다. 시아은행 멀티호까지 쓰면서 되게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공개적으로 XIP 그리고 리플에 대해 극찬을 하는 회사거든요. 현재 쓰고 있지 않다고 해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회사는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언젠간 쓰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멀지 않은 미래일 거는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바심 내지 않고 그냥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아은행이 XIP를 세틀먼트로 썼을 때의 파급력에 대해서는 어제 상세히 설명드렸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어제 방송을 참고하셔서 그 파급력에 대해서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요 소식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 후쿠오카에서 6월 8일 내일부터 있는 이 실무자들 모임 때 우리나라 누구죠? 누가 가죠? 그 사람이 간다고 합니다. 국무조정 실장이 간다고 해요. 그분 성함이 어떻게 되죠? 홍남기? 홍씨인 건 확실한데 성함이 기억 안 나네요. 어쨌든 그분이 참석을 한다고 합니다. 가서 이제 좋은 의견 얘기하고, 각 나라, 다른 나라의 좋은 의견들 잘 수용을 해갖고,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합니다. 박상기도 가나요? 박상기는 아니지 않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국무조정 실장만 가는 걸로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오늘 소식들 JYP 백이라고요? 그쵸? 박지정 트레이드마크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시그니처죠. 자, 어쨌든 여기까지 오늘 소식들 말씀드렸고요. 잠깐 1분 정도만 제가 휴직을 하고 나서 여러분들 같이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들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1분만 휴식할게요. 빠밤빰빰 1분 휴식하겠습니다. 광고 큐.